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상회담 머신입니다. 뉴욕을 방문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 이 41회의 양자 정상회담 그리고 지역별 만찬 등 총 47개국 정상을 만나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폭풍 전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단식 시작 24일 만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4선의 우원식, 3선의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친명계 중진이어서 누가 돼도 친명 지도부 완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취재 구멍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과 서울법대 구의학번 동기라고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자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한 장관이 이 대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친분이 있는 판사를 선택했다는 주장이었는데 법무부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시진핑의 앙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항저우를 찾은 한덕수 총리를 만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나왔지만 중국 측은 발표문에서 방한 언급을 빼서 아직은 앙금이 느껴집니다. 200-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을 상대로 2골을 몰아쳐 팀의 무승부를 이끌었습니다. 유럽 통산 199골로 200골까지 단 한 골만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마흔한 개의 양자 정상회담, 또 지역별 정상그룹 오찬, 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제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총 17만 잔의 요리하시기에 어떤 사이즈가 제일 좋으세요? 사야 좋지. 네, 큰 갈치가 요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주말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4박 6일의 방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각국 정상들을 만나 가진 이 회담의 횟수입니다. 무려 47개국의 정상들을 만나는 말 그대로 역대급의 강행군 외교를 펼친 겁니다.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은 그 참모들에게 자신을 양자회담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달라, 유엔 총회에서 양자회담 일정을 많이 잡아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많이 만났습니다. 이 유엔 총회 참석자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닷새간 41개 국가의 이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또 여기에 오찬이나 만찬 등까지 합하면은 총 47개국 정상들을 만나서 2030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제 귀국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번 방미 성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부산 엑스포는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의 이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 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과거와는 많이 달랐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관련해서 대통령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요, 우리나라가 2024-2025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거다라고 밝혔거든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 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 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민생 챙기기 행보 이것에 나섰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걸 좀 고려를 해서 귀국 직후에도 쉬지 않고 이 민생 현장을 누볐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반려견 세로미, 써니와 함께 이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추석맞이 팔도장터 행사를 깜짝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요, 떡매치기, 투호 이런 전통놀이 체험 부스를 찾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거나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지 이렇게 물으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부스에서 전국의 추석 성수품을 구입하기도 하면서 현장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야, 대한민국 대단하라! 자, 와, 박수 보내주세요. 와, 야, 굉장히 아들가들하네. 네. 요리하시기에 어떤 사이즈가 제일 좋으세요? 사야 좋지. 네, 큰 갈치가 맛있습니다. 아, 네네. 윤 대통령이 귀국했던 그 당일날요, 이 곧바로 충남 공주에 내려간 거 이것도 아주 보기 드문 행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당일인 23일에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한 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곧바로 헬기를 타고 충남 공주로 이동해서 지역 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충남 공주는요,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인 만큼 윤 대통령도 고향으로 여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난다면서 과거에 부친과 함께 공주를 방문했던 추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제가 조금 전에 뉴욕의 유엔 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막 도착해서 헬기를 타고 일리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4박 5일 동안 49개의 외교 행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제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자, 한편 윤 대통령은요,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 도중에 코피를 흘려가지고 급히 지혈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살인적인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했고 귀국한 직후에도 민생 행보로 강행군을 멈추지 않아서 과로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경호원들이 옆에서 급히 이렇게 지혈을 하는 그런 또 소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요, 지난 토요일에 단식을 중단했고요. 내일 그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할 그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국회에서 체포안이 가결된 뒤에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3일에 단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인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이 이 본인의 의지보다는 의료진의 강력 권고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강선우 대변인에 따르면은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은 이 내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미음을 먹으면서 컨디션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화장실을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고 의료진의 의견을 들어서 출석 여부가 최종 판단되면 결정이 나면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장심사 현장에 의원님들 방문은 따로 예정이 돼 있을까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서 민주당 이 대표를 위한 영장기각 탄원서 이런 걸 모집을 했는데요. 얼마 전인 지금 오늘 낮 12시에 이 모집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다 재판부에 전달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22일이죠. 민주당은요. 168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전국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지역 위원장에게 이 대표 영장 구속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다 이런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요. 이 대표가 검찰 소환과의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한시도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또 민주당의 이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 대표의 업무 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원서를 제출한 의원들의 실명을 기재해서 재판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는요. 탄원서 제출 요구 이거 역시 또 다른 방식의 이른바 배신자 색출로 봐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요. 탄원서 제출을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듯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판사한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비명계 일각에서는 탄원서의 이름을 안 올리면 사실상 체포한 가결표를 던졌다고 간주를 해서 징계든 뭐든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이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사법방해이자 국정을 볼모로 삼은 공당의 협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친명계에서는요. 심지어 이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이재명 체제는 계속 이어간다. 옥중 공천,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공천을 말하는 겁니다. 옥중에서의 공천도 불사할 거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의 생각은 다르죠. 지금 이를 두고서 계파 갈등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요. 당대표가 구속이 됐다가 사퇴를 하면 그야말로 당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질 거라면서 구속 후에도 당대표로서 좀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될 걸로 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 공천장에 이 대표 직인이 찍혀 있을 거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깔끔하게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독립운동하다가 교도소 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역시 또 비명계 의원인 김종민 의원은요. 기존 지도부가 전격 사퇴를 하고 이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는 흔들림 없이 간다. 지도부 사퇴하고 전당대회 새로 하고 당대표 새로 뽑고 비대위 체제 가고 이런 얘기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은데 그건 없다. 그건 꿈 깨시라.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대표직 그만둬야죠. 아니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교도소 간 것도 아닌데 깔끔하게 대표직을 물러나고 그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무고함이 밝힌 다음에 다시 정치권에 다시 재진입해서 이렇게 자신의 날개를 펼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냥 이렇게 옥중 뭐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강짜죠. 야권의 중요한 스피커 중 한 사람이죠. 바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 요즘 좀 뉴스가 뜸하다 싶었는데요. 역시 이 대표 영장 청구 사태 두고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2일에 노무현 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네티즌이 이 가운데서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해서 온라인에 다시 올렸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주장 요지는요.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치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고 보석 청구를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계속 싸워야 한다. 당 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
또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건 기본적으로 기싸움이라면서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진영이 무너진다. 굳세어라 제명아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담긴 그 SNS에 이재명 대표 측이요 공감 표시를 했다. 이런 사실이 또 알려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SNS 이용자가 유 전 이사장 발언을 발췌해서 짧게 만든 그런 동영상 콘텐츠를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이 대표 공식 SNS 계정이 이 동의한다, 공감한다라는 의미의 이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이 해당 계정이 인증 배지까지 붙은 이 대표 공식 SNS 계정인 만큼 사실상 이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해석이 따른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도 옥중 공천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요.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이 사람들을 색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지금 당내 혼란을 아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창대 최고위원 등은 이 앞선 그 당 최고위 회의에서 가결표를 던진 것은 당에 해를 입히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색출해서 징계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또 당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킨 가결 투표가 어떻게 해당 행위가 되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요. 가결표가 해당 행위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역시 친명계와 비명계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날아오는 총탄보다 뒤통수에 꽂히는 돌멩이가 더 마음을 찢어지게 합니다.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해당 행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6월 달에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분명히 천명을 했고 또 혁신이 1호 안건이었고 의총에서도 추인을 했고 그러면 이건 당론이에요. 그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뭐 그런 정치적 행동을 그걸 해당 행위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적반하장이다. 지금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이재명 대표 체포안에 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이러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 실명이 담긴 명단들까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이 확인한 가결 명단이라는 글도 유포가 되면서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명단 속의 의원들에게 강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명단에 들어있던 걸로 알려진 신동근, 또 고민정 최고위원, 또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나는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논란이 이어지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러면서 가짜뉴스 작성자와 퍼뜨린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명단에 언급이 됐던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비명계로 분류가 되거나 또 개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의원들의 부결 인증도 이어졌는데요. 어기구 의원은 투표 당시 모습을 아예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부결표 인증샷을 올리기까지 했고요. 이 대표 지지자들은 어기구 의원을 언급을 하면서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 칭찬해주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비명계 의원들의 이 실명이 담긴 살인 예고글 이게 지금 온라인에 올라와서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곧바로 체포가 됐는데 하지만 법원에 청구한 그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이 글이 언제 올랐냐면은 이 대표 체포안이 가결됐던 날 그날 이제 저녁 8시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명계 의원들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집에 있는 스나이퍼와 라이플 그리고 즉 결국엔 소총이죠. 그걸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A 씨는요 이틀 뒤인 23일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대표 체포한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면서 범행을 인정을 했는데 다만 법원은 어저께 그 A 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A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인데 경찰은 A 씨가 이 대표 체포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확인할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친명계와 또 이 대표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비명계 색출 움직임이 거세지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증권 교수는요,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의 모습은 정당이 아니라 조폭 집단 같다.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도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가결 후부터 민주당이 보여준 그 행태가 실로 참담하다면서 소름 끼치는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었습니다.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배신자 색출, 수박 색출, 처단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게 지금 정당입니까? 조폭 집단이지.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지금 조선닷컴의 기사를 보면은요, 톱 기사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를 찾아서 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는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 지역구를 찾아가서 예를 들면 결국 독재 정권 아가리에 당대표를 쳐넣으니 속이 시원하냐. 민주당의 밀정이니 간첩이니 검찰에 할 수 있느니 어떤 소리 들어가면서 민주당 배지 달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종이들을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 지역구 같은 데는 지금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조홍천 참 모양 빠집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비명계 의원들한테 지금 심적 압박을 이제 가하고 있는데 그런 탓일까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비명계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일각에선 자발적인 사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압력이나 압박에 의한 사실상의 축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비명계 박광호 원내대표가 이 대표 체포한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요. 이 비명계 손갑석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민주당은 하루 만에 이 대표가 구심 후에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고요. 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 회의에서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다면서도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퇴진을 하면서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 대표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조 총장 당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갑석 최고위원은요, 이 개파 탕평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이 대표가 반려를 했다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사퇴가 안 됐을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 대표가 사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상 물러나라 이런 뜻이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오늘 송 최고위원 당회의석상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 자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요. 송 최고위원은 자기 증명은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체포안에 대한 가부 말하는 자기 증명은 거부하겠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대표 체포안 가결 사태는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고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이제 송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에 모두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면서 이 사실상 송 최고위원을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또 지난 22일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고민정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던 말과 또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실개천이 지천을 만나고 지천이 강을 만나고 그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어디에 있든 따로 똑같이 강물을 이뤄 바다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저에게 다음 총선에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이 흐름이라면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친명 일색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과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요, 내일 박광원 원내대표의 빈자리를 채울 이제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출마한 4명이 모두 친명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치러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친명계 3선인 홍익표 의원, 또 남인순 의원, 김민석 의원, 그리고 역시 친명계 4선인 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했고요. 이들은 각각 친명계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얻는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 원내대표 후보들한테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또 지금 공개 행보를 했는데요. 추석을 사흘 앞두고서 사저 주변에 인근 그 전통 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이 박 전 대통령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 당시 자주 가던 이 대구의 현풍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저와는 차량으로는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시장을 찾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블라우스와 청치마에 운동화를 신은 비교적 가벼운 차림새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안색이나 표정도 비교적 밝아 보였는데요. 이 좁은 통로를 경호를 받으면 무리 없이 이동하면서 좀 건강 상태 역시 호전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여 분간 장을 본 뒤에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이 취재진이 방문 이유를 물으니까 추석이 가까워서 장도 보고 또 주민들도 볼 겸 찾았다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와서 주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옛날 그랬는데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일도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추석 장도 볼 겸 여기 또 여러분들 뵙고 그럴 겸 해서 나왔습니다. 8월달 이후에 이제 한남에 나오셨는데. 박 전 대통령을 본 손님들과 상인들은요, 건강하시라라고 소리치거나 보고 싶었다, 자주 나오시라 이렇게 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시장을 돌며 만난 상인이나 시민들과 좀 일일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런 밝은 모습을 보인 걸로 전해졌고요. 실제로 상인들이 파는 어묵, 더덕, 고구마 줄기, 호박잎, 국화빵 이런 것들을 직접 현금을 주고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구매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재배를 한 거냐,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꼼꼼히 묻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고요. 한 상인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박 전 대통령은 저도 오래전에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네요. 라고 웃으면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공개 일정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 행보를 보일 때마다 나오는 물음이 있죠. 혹시 내년 총선 앞두고서 정치 행보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한 데 이어서 8월 15일에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고요.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도 사저에서 회동한 바 있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최근 이런 행보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들한테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그 중계 상황 때문에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